금수강산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우리나라 산맥이지만요. 사계절 특색 있는 지형 때문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집재 작업을 하는 분들인데요. 재해 사례를 통해 안전을 배우는 특별 안전보건 교육. 오늘은 집재 장치 작업 안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산림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개인의 생각이나 의지,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완전한 행동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경험에 따른 행동으로 작업을 할 때 함께 작업하는 동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 사례를 통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재 장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 집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 현장이나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 나무를 자르고 그 자른 나무를 모아서 쌓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종종 재해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집재란 벌목된 상태로 흩어져 있는 원목을 산 아래로 옮기기 쉽게 적당한 장소를 통해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인데요. 예전엔 수공구 등의 기계를 사용해서 사람이 옮겼지만 요즘엔 좋은 기계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쉽게 운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네. 집재하는 거리가 짧고 취급하는 나무가 통나무 이하일 때는 1인이 작업하지만은 큰 나무 이상일 때는 2명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공동 작업을 하게 되면요, 두 사람 간의 어떤 호흡도 중요하고요, 손발이 잘 맞아야 할 것도 같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의사소통도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절차나 장비에 대한 지식, 또 점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작업 절차, 방호장치 관리 등에 대한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집재장치 작업 안전입니다. 벌목된 통나무를 한 곳에 모으려면 장비가 필요할 텐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장비가 활용되고 있나요? 예, 집재 장비로는 벌목한 나무를 운반하는 미끄럼틀 형태의 플라스틱 수라, 인력으로 운반하고 집재하는 일들을 대신해주는 썰매형 소형 윈치가 있습니다. 수라는 장비 진입이 어려운 장소에서 사용하였으나 설치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집재 장치가 발달되어 현재는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추세이며, 소형 윈치는 부분적으로 벌목한 나무들을 모아주는 작업을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아까 줄을 매달아서 옮긴다고 했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작업인가요? 네, 그걸 지면 끌기식이라고 합니다. 원목을 지면으로 견인하는 것은 임내차인데요. 임내차는 임도나 임내에서 전면의 윈치를 사용하여 견인하거나 적재함에 실어서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장비입니다. 포워더는 작업로나 임도상에 집재된 원목들을 산 밑으로 옮기는 장비로서 단거리 운반에 활용되는 바퀴식 포워더와 경사지에서 벌채된 원목을 적재하여 동시에 운반 작업을 하는 궤도식 포워더가 있습니다. 굴삭기 부착형 집재기로는 스윙야더, 우드그랩이 있습니다. 소형 굴삭기에 장착된 윈치 드럼을 이용하여 직접 지면으로 끌거나 또는 원목 집게를 이용해서 원목의 상하차 작업을 할 때 사용합니다. 네, 굴삭기에다가 그 집재기를 장착하는 경우가 있나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특허까지 받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함300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네. 예, 함300은 강력한 견인력을 이용하여 한 번에 많은 양의 원목을 지면 끌기식으로 집재하거나 트랙터 니크에 집재기를 부착하고 타워 및 인치 드럼을 이용하여 가선 집재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어떤 건가요? 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드그랩, 트랙터 부착형 집재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설치 시간도 적고 우드그랩 같은 경우는 1인 작업도 가능해서 주로 2가지 장비를 이용하여 집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먼저 우드그랩을 활용한 집재 작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게 사람 손처럼 움직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 우드그랩을 사용하면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적이긴 한데 그만큼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드그랩을 사업주가 직접 운전하여 적재된 원목을 이송하던 도중 피해자가 우드그랩에 부딪혀 넘어집니다. 이송하고 있던 원목이 떨어져 사망한 사례입니다. 네, 우드그랩을 사용할 때는요, 그 회전 반경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작업 지시를 받고 장비 회전 반경 내를 가로질러 이동하다가 부딪혀 사고를 당한 건데요. 안전한 작업을 위해 주변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방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안전 조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럼 그런 안전사고를 막으려면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예, 운전 중인 그 굴삭기에 근로자가 접촉돼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운전 중인 굴삭기에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야적장에서 작업할 때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유도자를 배치해야 하고 근로자의 출입을 적극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굴삭기 운전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는 굴삭기 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요. 굴삭기 회전 반경과 원목과 붐대 길이 2배 이상 반경 내에는 운전자 외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굴삭기가 정지한 것을 확인한 후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야 합니다. 작업에 집중하다 보면 주변에 통행하는 근로자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굴삭기 운전자가 알아서 근로자를 피할 거라 생각하는데 굴삭기는 눈이 없습니다. 네, 작업 중에는 절대 근처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드그랩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작업 전엔 전조등, 경보장치, 헤드가드 등의 안전장치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요. 운전석에서 하차할 경우 키를 빼어 지참하고 브레이크를 걸어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우드그랩을 포함해서 중장비로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전에 미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관련 근로자들에게 알려주고 안전하게 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작업 현장까지 이동할 경우에는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트레일러와 같은 화물차를 이용해서 작업 현장까지 굴삭기를 운반할 경우 화물차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사지에서는 방향 전환을 피하고 주행로 지면 상태에 맞는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집재 작업이 아무래도 산이나 가파른 곳에서 많이 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또 가파른 곳에서 작업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구루터기 같은 장애물도 피해야 하고요. 자체 무게중심을 낮게 하여 주행을 해야 합니다. 굴삭기가 선회할 때는 범위 내에 다른 작업자나 장애물이 없도록 하고 고속으로 방향을 틀지 말아야 합니다. 집재할 때는 원목 더미가 미끄러지거나 부르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높이까지 쌓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드그랩의 위험성과 또 안전작업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많은 집재 장비 중에서 또 많이 사용하시는 트랙터 부착형 집재기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상당히 핫한 집재 장치라고 하던데요. 트랙터 부착형 집재 장치, 이게 어떤 장비인가요? 트랙터 부착형 집재 장치는 농업용으로 보급된 트랙터를 활용할 수 있어서 임업인들에게는 효용도가 높은 집재 장치인데요. 윈치형, 타워형이 있습니다. 요즘엔 장치의 단점이 개선되어 안전해지고 있지만 인치로 볼도목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벌목된 나무를 수집하려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원목 끝단에 와이어로프를 묶은 뒤 트랙터에 부착된 윈치를 사용하여 경사면 아래 도로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는데요. 끌어내리던 나무가 주변의 윗목에 걸리면서 계속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구속력이 해제되고 주변에 있던 피제자 방향으로 튀면서 흉부를 가격하였고, 원목에 맞은 피제자는 10m 아래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후 현장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네, 나무를 끌어내리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예, 길이가 긴 나무를 윈치로 견인하다가 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나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게 됩니다. 나무를 아래로 운반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원목을 적절한 크기로 절단한 뒤에 운반하든가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기는 방향에 주의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 작업과 비슷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에 원목을 끌어내리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네,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에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고요. 또 제 사례를 보니까 이 와이어 로프로 묶어서 이제 운반을 했었는데요. 이 와이어 로프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예, 와이어로프가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텐데요. 와이어로프는 가는 금속선을 여러 가닥으로 꼬아 만든 금속 밧줄입니다. 금속이지만 유연한 성질이 있어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자재입니다. 와이어로프를 사용할 때는 로프에 걸리는 하중을 계산해서 몇 배로 견딜 수 있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한 와이어로프 작업을 위해서는 설비 각 부분에 장착된 와이어로프의 파단 하중을 알아야 합니다. 그 파단이라는 게 끊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금속 재질의 와이어로프는 잘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단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와이어로프를 양쪽에서 잡아당겼을 때 파단하는 순간에 걸리는 힘을 말하는데요. 파단 하중을 안전 계수로 나누면 그 와이어로프의 최대 사용 가능 하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와이어로프의 점검도 참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요, 이제 트랙터 부착형 집재 장치, 작업 전에는 어떤 것을 신경 써야 할까요? 예, 작업 전에는 장비의 작업 장치, 오일 상태, 유압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앞서 말씀드린 와이어로프 각 부분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힘을 받을 때 집안이 침하될 수도 있고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작업 중에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죠. 작업 중에는 변속 조작은 하지 말아야 되고, 트랙터는 평탄한 곳에 세우고 언덕길에 주차할 때는 바퀴에 정지 받침대로 고정을 해야 합니다. 경사지에서는 등고선 방향으로 주행을 금지해야 하고요. 장비를 설치할 때 집재기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고정판을 내려 설치하고, 트랙터와 집재 노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위치를 정합니다. 네, 일단은 가파른 곳에서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주목하고 버팀목은 튼튼한 잇목으로 정하고, 잇목이 없을 경우 인공 지주를 설치합니다. 네, 집재기를 고정시켰으면 벌도목을 묶어야 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벌도목을 묶는 것을 초킹이라고 하는데요. 초킹 작업을 할 때는 인치의 견인력, 작업 조건,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집재량을 정하고 초코가 벗겨지지 않도록 묶습니다. 네, 집재기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겹쳐 있는 원목은 위쪽부터 작업을 합니다. 굴러내릴 우려가 있는 원목 위에는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동일 경사면에서 상하 동시 작업을 하면 안 되고, 낙하 우려가 있는 위치에서의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네, 순서와 절차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가 떨어지거나 굴러내릴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원목이 반성기로 올라간 뒤에는 스카이라인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반성기가 정지한 후 초코 설치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와이어로프 내각에서는 절대 작업하지 않습니다. 초코 설치 작업자는 안전한 작업 장소로 대피 후 주변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견인 작업 운전자에게 신호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안전한 집재 작업을 위해서는 안전 수칙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집재 작업은 매우 위험한 작업입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작업 시 지켜야 할 중요한 수칙들이 있습니다. 기계와 집재 작업 시 안전의 첫 단계는 복장과 보호구를 갖춘 것입니다. 보호장구는 규격에 맞는 걸로 착용하고 안전작업 점검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에 해야 합니다. 네, 전문가분들과 함께 안전한 집재장치 작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면서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집재 작업을 하다 보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서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때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현장에서 동료들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꼭 안전수칙을 잘 지키셔서 사고 없는 현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매년 비슷한 유형의 사고들이 발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작업 전 안전점검과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함께 작업하는 동료들과 정보를 나눈다면 안전사고 제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는 사고 대부분이 인재라고 하죠. 인재를 막기 위해 준비한 집재장치 작업 안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안전수칙을 지키는 대한민국 대표 안전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재장치 작업 안전, 이것만은 지킵시다. 1. 사전에 충분히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을 포함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세요. 2. 작업 책임자를 지정해서 위험 장소 내에 출입을 제한하세요. 3. 줄거리 작업 시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세요.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안전한 일터를 향한 스마트한 여행.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2억 명이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83%나 되고 있습니다. 세계 4위에 달하는 높은 보급률과 160만 개 이상의 앱 서비스, 820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 지금부터 우리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 일해볼까요?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은 근로자 여러분께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합니다. 산업재해 속보 공유,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쉬운 소통,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법, 다양한 안전보건 교육 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한 앱. 바로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입니다. 자, 이제부터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스토어를 실행합니다. 검색에서 안전보건공단을 치면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실행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설치해줍니다. 앱을 실행하면 상단에 날씨 변화에 따라 바뀌는 생활 건강 지수, 산재 위험 지수를 알려주는 안전 날씨, 하단에 전국의 산업재해 속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고 포착,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다국어 회화,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주는 응급조치, 전자책, 재해 사례, 시청각 자료 등을 제공하는 안전보건 교육 자료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MSDS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의 기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신속한 사고 전파, 안전보건 사고 포착. 안전보건 사고 포착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속보와 중대 재해 사례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유용한 앱입니다. 위기탈출 안전보건의 사고 포착 아이콘이 보이시죠? 사고 포착 아이콘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고 포착에 접속하면 초기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재해 속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속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여러 사람들과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에서도 바로 찾아볼 수 있으니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실시간 재해 속보 알림, 중대 재해 사례 제공,
SNS를 통한 공유까지 한 번에. 지금 바로 사고 포착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안전보건 다국어 회화. 다국어 회화 기능은 작업 안전 수칙, 건강, 고용 등 다양한 상황별 회화 1300문장을 13개 국어로 제공합니다. 낯선 작업 환경과 의사소통 문제로 각종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과 쉽게 소통하도록 도와줄 다국어 회화. 지금 시작해보세요. 먼저 다국어 회화 상단에서 나의 언어와 번역하고 싶은 언어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원하는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국가의 언어가 나옵니다. 해당되는 문장에서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외국어 문장을 들려줍니다. xác định nồng độ không khí trước khi làm việc. 반대로 외국어를 선택하고 우리말로 바꿔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문장을 들려줍니다. 물론 외국 간 번역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처럼 사운드로도 들을 수도 있고 한국어로 발음을 표시해 두어 사용자가 직접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급할 땐 키워드 검색으로 더 쉽고 빠르게 공유 버튼을 누르면 SNS 공유도 가능합니다. 이제 안전보건 다국어 회화 앱으로 쉽게 소통하세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하지만 설명을 해주어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럴 때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자료를 실행시키면 안전보건 정보, 전자책, 시청각 자료가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사례, 웹툰, 동영상 등으로 볼 수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보건 자료를 사용해보세요.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 안전보건 응급조치.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 빠르게 대처할 수는 없을까? 막상 알고 있어도 응급상황이 닥치면 우왕좌왕. 이럴 때 유용한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 기능은 긴급상황, 기본처치, 사고, 질병과 같은 다양한 응급상황에서의 검색과 머리, 가슴, 복부, 팔다리, 신체 부위별 응급조치 방법을 제공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마다 응급조치 사례를 사파로 구성하여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유용한 응급조치.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클릭하세요. 보셨죠? 이런 유용한 정보들이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앱 하나로 가능하다니 정말 스마트하죠? 쉽고 편리하고 똑똑한 앱.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앱. 바로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근로자 여러분,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